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새로운 노숙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한 이 잔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자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수명에도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력이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인데요. 또 미국의 최고의 의료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메이오 클리닉이 몸을 늙지 않게 하려면 이 운동을 하라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노숙자 관련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LA도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노숙자 관련 정책 변화에 관해서 팍스뉴스가 오피니언을 실어서 전하고 있네요. 네, 팍스뉴스는 지난 2일 미 주요 도시가 진보적인 노숙자 정책을 재고한다며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새로운 노숙자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의 척 디버 부회장이 팍스뉴스 오피니언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노숙자 정책을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편의가 아닌 데이터와 연민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꼭 일주일 전인 9월 26일 이런 노숙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가 그 시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약물 검사와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약물 검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킨 건데요. 이에 대해 팍스뉴스는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이 인간 본성의 무게와 현실의 가혹한 빛에 짓눌려 놀랍게도 미국 전체 노숙자 인구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샌프란시스코가 노숙자들에게 주택 우선 접근 방식이 실패했음에 마침내 눈을 떴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전체 네, 노숙자 인구의 50%가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요. 네. 이런 갑작스러운 반전은 좌파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옹호해온 주택 우선 모델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자라는 정책을 폈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고 정책을 바꿨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게 되면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은 몇 차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오스틴과 같은 도시에서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수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도한 도시들은 노숙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주택보다도 약물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이 더 심한 문제가 됐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08년 그때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을 당시에 우리는 쉘터가 그들의 잠자리를 해결하고 또 주택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런 발언은 고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얼버무린 것이라고 팍스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숙자들이 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물 검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 샌프란시스코의 움직임이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고 이건 결국 미국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팍스뉴스는 좌파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잔인한 진실을 이번에 인정했다고 전했고요. 단순히 머리 위에 지붕을 씌워주는 것만으로는 누군가를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고 고통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본질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보다 보수적이고 동정심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 변화가 사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아니라면서 유사한 조건의 프로그램은 노숙자를 줄이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성공시켰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새로운 정책이 비인간적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비인간적인 건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참하고 중독된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당파적 정치보다 가장 취약한 시민의 존엄성,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LA에서도 이 약물 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하자는 얘기는 있었었어요. 예전에도. 네.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우선 치료를 받기 싫어하고 약물 검사 받기도 더 싫어하고 그런 거 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정말 무슨 어떻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성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좀 있네요.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일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네. 자, 다음은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기대 수명에도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학력이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프린스턴 대학 연구를 인용해서 어제 전한 내용입니다. 고학력자일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를 기점으로 봤을 때 수명 격차가 무려 10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2021년에 25살이 된 성인의 경우 4년제 대학 학위가 있는 졸업생들이 학부 학위가 없는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10년 더 긴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1992년엔 학력에 따른 기대 수명 격차가 3년에 그쳤는데요. 훨씬 더 길어진 겁니다. 거네요. 그러면은 고학력자의 기대 수명이 저학력자보다 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을 꼽았는데요. 우선 환경적 요인이 꼽혔습니다. 네. 대학 졸업자가 저학력자보다 부유한 덕에 건강 관리에 아무래도 좀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 대졸자의 평균 연봉은 6만 1,600달러로 고졸 취업자의 평균 연봉 3만 9,700달러에 비해서 55%가 높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것 또한.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이제 건강 관리에 또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 주거 환경도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저학력자일수록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총기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고학력자에 비해 더 많았다 하고요. 또한 소득 불평등이 수명 격차를 늘린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의료기관 메이오 클리닉은 이 특정 운동이 노화 징후를 역전시켜서 건강 수명을 몇 년 더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속한다라면서 이 방법을 추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 메이오 클리닉은 성인 72명에게 각종 운동을 하게 한 뒤에 효과를 비교 분석한 그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런 추천을 했습니다. 그 추천한 운동은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네. 고강도 인터널 트레이닝.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뒤 강도가 낮은 운동으로 일종의 휴식 시간을 갖는 걸 뜻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서 10초 동안 휴식을 취하는 또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의 몸 동작을 10분 이상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근데 휴식할 때도 앉거나 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볍게 걷거나 적당한 강도로 몸을 풀어줘야 한다 하는데요. 연구 결과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룹에 속했던 사람은 산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세포 기능,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가장 큰 개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젊은 참가자와 고령 참가자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각각 49%, 69% 높아졌습니다. 고령 참가자가 더 높네요. 네, 어허. 고령 참가자들의 이 고강도 네. 인터벌 트레이닝 효과가 컸던 건데요. 연구팀은 그래서 이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 노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시간 운동을 단 1분으로 압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네. 그 대가는 100% 강도가 돼야 하고 예. 그렇게 100% 강도로 운동을 하려면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숨이 막 찰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막 해야 되겠네요. 네.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걸까? 나는 이게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걷는 걸 주로 하는 사람들은 뛰는 건가요? 뛸 때도 정말 전속력을 전속력을 다해서 다해서.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주하고 그다음에 잠깐은 쉬고. 좀 걷거나 걷거나. 가볍게 조깅하고 이걸 반복하는 반복한다. 운동입니다. 트레이드밀에서 만약에 뛴다 그러면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또 그것도 또 위험하단 말이에요. 사실 트레드밀 위에서 뛴다는 게 네네. 발을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이거 나가 떨어지거든요. 또 그렇겠네요. 네. 이게 참 연구를 좀 해봅시다. 노화를 늦춘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정답이고 뭐가 뭔지. 이게 뭐 거의 하루가 멀다고 이런 얘기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이거에 맞춰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는 정말 완전히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입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고 젊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왜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